내가 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써줘야 돼. 오늘 영상 코로나 방역 수칙에 맞게 찍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보고서 쓰는 거 엄청 어려워해요. 아니, 보고서보다도 뭘 써야 되는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탐구 보고서를 써야 된다. 뭘 써서 내라. 그러면 뭐 양식을 주고 뭐 내용을 주고 그러면 숙제하듯이 곧잘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연구조사 결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지끈지끈 아프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은 특강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면 탐구 보고서를 잘 쓰려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요령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탐구 보고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왜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강조를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탐구 보고서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주제 찾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실험이라든지 연구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령을 알려드릴 거고, 이 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수행평가 설명할 때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발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수행평가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입시하고 직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수행평가가 왜 중요하냐? 각급 학교의 내신 평가 비율을 보면 적게는 수행평가가 20%부터 많게는 100%까지 들어가는 걸 봤어요. 어디? 멀리 다른 학교? 아니, 이 근처에 있는 학교들. 지금 너희들이 다니는 학교들 사글이 다 있단 말이야. 태장고, 망포고, 서천고, 영덕고, 그 다음에 수원외고, 그 다음에 안산 동산고, 그 다음에 안법고까지 고등학교 위주로 다 봤고, 지금 중학교 애들 것도 몇 개 했는데 방송에는 안 나갔고. 자, 그러면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내신에서 보통 20에서 40%, 많을 때는 60%,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영 비율이 높아지는데, 그러면 지필평가 가지고 내신이 다 커버가 되냐? 안 된다 이거야. 그런데 이 내신이 왜 더 중요해졌느냐? 학교 생활기록부의 기재 요령과 기재 사항이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느냐? 대부분 기존에 기록하던 것 또는 입학 사정에서 반영되던 부분이 대폭 줄었고 오로지 남은 게 강조되는 게 어디다? 세특. 그러면 세특은 개별 과목 선생님들이 적는 거거든. 물론 담임선생님도 적지만 우리가 창체라고 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동봉진 들어가던 것들이 대폭 줄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면 비교과 영역에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적어진 거고 교과 영역의 반영 비율이 커졌다. 그런데 그 교과 중에서도 성적에 대한 부분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수행평가 비중이 높아졌으니까 지필평가를 조금 부족하게 받거나 점수가 좀 딸린다 그러면 커버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수행평가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수행평가 어쩌고저쩌고 지난 영상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수행평가 중에서도 탐구 보고서, 우리가 이제 그 과목별로 공부를 하다 보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보고서가 대부분 수행평가로만 들어가느냐? 여기서 아이디어가 바뀌어야 된다. 왜? 자, 과거에는 R&E 활동이라 그래서 소논문을 적는 게 소논문 사항에 대해서 생기부에 적을 수 있었지만 수년 전부터 전면 금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탐구 활동을 학교에서 안 하냐? 아니지, 하지. 거창하게 논문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일반고에서도 하던 거예요. 특목고나 자사고는 더 잘했었고, 막 외부에 많은 전문가들과 같이 막 뭘 만들고 한 사람들도 있었는데 과거에는 이제 그런 거는 용인이 안 되니까. 그러면 R&E 활동을 안 하느냐? 아니, 실제로 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한 내용을 어디다 적어야 되느냐? 과목에다 녹여야 돼. 세특에다 녹여야 돼. 그러면 나 R&E 했다고 적느냐? 아니지, 그건 기재가 금지 사항이잖아. 그러면 뭐가 남어? 탐구 보고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연구조사 활동을 해가지고
내가 그 과목에 해당하는 탐구 보고서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넣으면 첫 번째 수행평가 점수로 확인이 되지. 이 탐구 보고서가 수행평가니까 쉽게 말해서. 다음에 두 번째 이거를 꼼꼼하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험해서 그 결과를 발표까지 잘 하면 누구 도장 찍어? 과목별 선생님 눈도장 찍겠지? 그거 어디 써지자고 이거 하는 거야? 어디 쓰자고 하는 거야? 세특. 그런데 세특이 입시에 반영되는 비중이 어떻게 된다? 나날이 더 커지고 있다. 너희들한테는 탐구 보고서가 이렇게 더 중요해진 거다. 거꾸로 말하면 탐구 보고서가 어느 정도 내신에도 도움되고 그 다음에 수시 준비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야. 이 늘상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우습게 보지 말아라. 다음에 수행평가. 수행평가는 과세특에 들어가는, 그지? 우리가 과세특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평가 요소. 그러니까 학생부 평가 요소가 몇 가지 있지? 그게 4개 또는 5개 얘기하지.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그지? 학업 역량, 뭐 인성, 뭐 이런 거 보잖아.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과세특에 들어가는 평가 요소로서도 탐구 보고서가 중요하고, 다음에 두 번째 수행평가, 계속 얘기했던 수행평가의 내신을 어느 정도 커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중요하고, 마지막으로 평가 요소, 금방 얘기한 전공적 합성이나 발전 가능성이나 학업 역량에 많은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뭐가? 탐구 보고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내가 주제를 요번 겨울방학 특강 주제를 잡을 때 첫 번째가 수행평가, 두 번째가 탐구 보고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고 탐구 활동을 하는데 가장 골치 아프고 애먹는 게 뭐냐? 내가 알고 있거든. 이게 주제 찾기다 이거야. 탐구 주제. 탐구 주제를 도대체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하라 그러는데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끼리 앉아가지고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해. 그지? 그러다가 결국 급하면 뭐해? 남의 써둔 거 봐. 자, 그래서 탐구 주제를 찾는 것도 방법과 룰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과세특을 가지고 나의 장점이라든지 나의 학교 생활에 또는 나의 진로에 관련된 부분을 부각시키려는 거잖아. 그리고 내가 잘하는 부분, 관심 있는 사항들을 보여야 되니까 진로 연관 활동을 위주로 탐구 보고서의 주제를 잡는 게 중요하다. 왜 그럴까? 나는 진로나 내 희망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고민을 하고 중학교 때 그런 활동들도 하면서 나는 어렴풋하지만 이런 쪽 계열, 나는 생명 바이오 쪽으로 하겠다, 나는 공학 전기전자 쪽으로 하겠다, 아니면 난 기계가 재밌더라, 로봇이 좋더라,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다, 또는 나는 나중에 훌륭한 법학 관련 전문가가 되겠다, 역시 그래도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좋겠다,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자음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절로 존경심이 생겨서 나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 내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외교관들이 정말 탁월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국위를 빛내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쪽으로 어떻게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거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하고 연관된 주제 탐구를 해라. 뭐해? 탐구 보고서에. 선생님, 나는요, 외교관이 되고 싶은데, 지금 과학 실험을 해요. 화원을 한다. 무슨 생원을 한다. 그럼 외교관하고 생물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지? 아니. 웃기지 않아? 선생님이? 아니, 실험 보고서를 쓰는데 왜 외교관이 필요해요?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확장을 해보면 외교관들 중에 과학자 출신 외교관들도 있고, 야, 내가 맨날 수학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 게 한 4-5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정말 이게 특이한 사람 하나 있지. 누구? 대통령. 그래.
가필드 미국 대통령이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증명하는데 가필드 법을 썼다. 그러면서 이제 가필드에 대해서 내가 원래 그 정치나 외교 쪽에 관심이 많은데 미국의 몇 대 대통령 가필드라는 사람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는 걸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지? 그리고 사실 노벨상 받는 화학자들이나 노벨 생리학자나 이런 분들 있잖아. 슈바이처 박사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과학자기도 하지만 그 나라의 민간 외교관처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또는 이렇게 요즘처럼 뭐 코로나 문제가 있어. 그러면 외교력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그럴 때 과학적으로 뭐 이런 방법이 있다 그러면 이런 거에 선진국인 어느 나라랑 조인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이제 썰을 푸는 거지. 어디다가? 결론에다가. 그러면 봐봐. 얘는 문과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생물학적, 과학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진행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고민했다. 이 활용 부분, 자기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어려운 나라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걸 활용해서 어떤 걸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잖아. 그지? 그것만 해도 화학 세특을 쓰는데, 물론 탐구 내용은 다른 거지. 실험 내용이지. 하지만 한 줄 들어간다. 진로와 연관돼서, 이런 과목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그게 커. 알겠니? 그래서 첫 번째가 뭐다? 진로 연관, 자신의 진로와 직접적, 간접적으로 연관된 주제를 찾아라. 내가 평소에 관심 있어 하던 분야이기 때문에 다른 경우보다 뜬구름없이 뭐 아무것도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찾는 것보다는 주제 찾기가 조금 쉬워.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수업 내용을 강조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 중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찾는 게 유리하다. 수업 듣다 보면, 맞아. 저건 저렇게 쓰면 좋을 텐데,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지. 지나가지 말고 적어 놓으란 말이야. 요즘에 핸드폰 좋잖아. 살짝 녹음해 놓든지. 그래서, 그때 뭐 얘기 있었는데 그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내 말 이해 가지? 주제 찾기를 수업 시간의 수업 내용하고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사회 시사 이슈 주제를 가져라. 이거 왜 이 말을 썼을까? 야, 탐구보고서가 꼭 과학만 있겠니? 그지? 사회 계열도 있잖아. 인문 계열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이렇게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너희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 뭐 교과서. 주제를 찾기 애매하면 그 망할 인터넷 보는 게 아니라 교과서를 봐야 돼. 왜? 너네들 지금 학교에다가 제출하는 탐구보고서 쓰는 거거든. 너네들 지금 그 과목 수업의 일환으로 수업의 부속으로 탐구보고서 쓰는 거거든. 그런데 교과서를 무시하고 자꾸 인터넷에 검색만 한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니? 그게 문제야. 주제는 검색해서 남이 한 걸 따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물론 참조는 할 수 있지. 오케이? 검색하기 전에 주제 찾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교과서는 모든 지식을 간소화한 요약본이다. 그 분야의 지식이 간소한 거기 때문에 뭐 간단한 수식을 찾는다든지 간단한 무슨 뭐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 딱 잡아서 실마리를 끄집어 내서 시작을 하는 게 탐구보고서라고. 그래서 교과와 연관된 주제 확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어떤 게 있을까? 엔트로피. 이게 화투인가 화원인가 보니까 엔트로피가 있던데, 자, 이게 연료학 법칙하고 연계가 돼 있어. 이 화학이라고 문외한인 이 선생님도 말이다. 머릿속에 있는 게 연력학 법칙이 연력학 0법칙부터 연력학 제4법칙까지 있거든. 그런데 교과서에 언급된 부분은 1법칙인가 2법칙인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탐구보고서 못 쓰면 되겠니? 0법칙부터 4법칙까지 다 찾아서 쓰는 거야. 0법칙은 어떤 거? 1법칙, 2법칙, 3법칙, 4법칙 그 순서대로 설명하고 그 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만 해도 탐구 보고서 거리야. 그런 식이다 이거야 내 말은. 그래서 교과서 주제에 확장을 하라는 게 바로 그런 얘기야.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요즘 아이들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엔트로피 정도는 뭔지는 알아. 그래서 엔트로피를 하려면 연력학이나 에너지 보존 법칙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알아.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증명하는 거는 당연히 보고서 거리라.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얘기는. 알겠니? 만약에 내가 화학이나 뭐 신소재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좋겠니? 그지? 이렇게 주제 찾기를 하라는 얘기. 다음. 자,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그렇게 주제를 찾았어. 그럼 실제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부터 잘 들어라.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이제 탐구 방법이나 탐구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갓 구글링이지. 이제 필요한 거야. 처음부터 찾아보는 게 아니고 지금 필요한 거라고. 지금 뭐해? 자료 찾기를 한다. 인터넷을 찾는다. 그럼 내가 인터넷이라고 간단하게 써놨는데 뭐? 인터넷에서 첫 번째 전문 블로그. 전문 블로그 보면 막 많이 계산도 해놓고 뭐 진짜 전문가들이 써놓은 거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야? 뭐 봐야 돼? 신문 전문 기사. 신문 기사들이나 칼럼들 보면 신문 기사나 칼럼들 보면 참고할 자료들이 되게 많아. 거기서 실마리가 풀려서 다시 또 한 발짝 나갈 수도 있고. 다음에 세 번째 테드. 다음에 영상 자료 찾아보는 거야. 이건 직관적으로 해설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기 되게 좋지. 자, 그래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있고, 물론 논문도 요새는 다 인터넷에 있으니까 뭐 DBP나 여러 가지 논문 사이트들 볼 거야. 논문 검색 꼭 해라. 왜? 근거 자료가 학술적인 게 좋아. 뭔 소린지 이해 가지? 연관된 근거 자료 찾아서 한번 읽어보라 이거야. 다음에 학술지라든지 강의 자료. 뭐 예를 들어서 상경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매달 나오는 조사 통계 월보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월간으로 나오는 거 뭐 네이처라든지 이런 거, 사이언스라든지 이런 과학 쪽 그 학술지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널이라 그러는데, 저널이 그냥 잡지잖아. 잡지가 아니라 학술지가 따로 있다고. 이거 다 논문들이니까 한번 찾아봐라. 다음에 선생님들 강의 자료. 이것도 좋겠지. 자, 이런 거를 자료를 찾아서 여기에 써인 이런 내용들 중에서 실험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다. 요런 거는 우리가 참고해서 요런 통계 자료를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 뭐 실험이라는 게 꼭 그 과학 실험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실험도 있어. 밖에 나가서 앙케이트 돌려가지고 뭐 500명한테 설문을 받아서 그 몇 프로 이런 것도 해볼 수 있고 그걸 계량이라 그러지. 다음에 그럼 구체적인 탐구 실험에 관해서 자료 찾기를 통해서 만드는 건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이야, 이거는 주의점. 첫 번째, 써 있는 거 너무 좋아. 막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너무 좋은데 실제로 너네들 시간 많아? 여기다 투자할 만큼 너네들이 지금 만나가지고 얘기한 것처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뭐냐? 실제로 본인이 아니면 모둠에서 실행 가능한 정도를 따져라. 이런 거 저런 거 아무리 좋아도 내가 할 수 없으면 거짓말밖에 안 되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거 할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돼. 그래서 아무리 좋고 훌륭하고 막 멋있어도 그거 별로 안 중요하다 이거야. 두 번째, 학술적으로 증명이 가능해야 된다. 학술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단 말은 증명된 거가 다시 한번 너네들이 복기를 하는 것도 괜찮아. 왜? 너네도 고등학생이야. 무슨 대학원생이고 박사 뭐 논문 쓰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 증명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너네들이 실제로 계산이 가능한 얘기.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내용들. 그지? 그래서 내가 이런 식이 있다. 엑셀로 돌려보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로 연관성.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방법과 실험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제 찾기가 곧 반 이상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써라. 바뀐다, 진짜.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탐구 그런 자료 연구 활동을 하고 실험 활동을 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진짜 보고서를 써야 되지. 근데 탐구 보고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많이 했으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갈게. 자, 탐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보고서 구성은 제일 중요한 거, 애들이 잘 놓치는 거.
보고서를 쓰는데 내가 뭐를 했고 뭐 어떤 주제를 선정했고 그래서 뭐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내 말은 논문을 안 써봤기 때문에 그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탐구의 필요성, 이 연구의 필요성이 제일 중요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실험을 해서, 내가 이 연구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내 생활에 또는 내 친구들에게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써줘야 돼.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쓰는 보고서에는 이거가 강조가 안 돼 있어.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탐구 조사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를 할 때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거 했다는 게 모든 사람들 뇌리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야. 다음에 탐구 과정, 결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오겠지. 결과적으로 이런 필요에 의해서 했으면 뭐가 필요하다? 그 이후로 어떤 피드백을 받고 시사점이 뭐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줄거리를 잡아서 쓰면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 정해진 보고서 양식을 주는 경우들도 많아. 그렇더라 그래도 그 보고서 양식에 맞게 서술을 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다 포함되게 써야 된다. 실험은 다 해놓고 원체 또 긴 시간 동안 실험을 했어. 몇 달씩. 그러면 이거 어떻게 쓰지 또 이런다고.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얘기야. 다음에 과학적인 제시를 근거해야 된다. 즉 실험 탐구 내용의 수리적 통계적 근거. 이게 말을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어렵잖아. 응? 그러니까 뭐 실험 몇 번 했는데 몇 번은 성공했고 몇 번은 실패했다. 몇 그램일 땐 성공했고 몇 그램일 때는 안 되더라. 몇 미리일 땐 성공하는데 몇 미리일 때는 안 되더라. 이런 거 있잖아. 이 실제로 한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 이해 가? 다음에 또 하나. 이 과학 실험을 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들도 많아. 근데 애들이 실패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망하면 망한 대로 보여줘. 이러해서 실패했다. 뭐 예를 들어서 감염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걸 조심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해서 오염도가 높아서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번에는 이러이러한 오염되기 쉬운 방법, 감염되기 쉬운 그런 요소들을 배제하고 실험을 하겠다. 탐구를 다시 해보겠다. 이것도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망쳤다고 망한 게 아니라 망쳤지만 내가 왜 망쳤는지 스스로 깨닫고, 그지? 그거를 고치는 과정이 있는 것도 탐구 보고서 자체에 대한 수행평가 점수는 조금 성공한 친구보다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생기부에 적힘으로 해서 과세특에 그 얘기가 긍정적으로 적혀 있으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생기부를 평가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입학사정관이 평가하는 거야.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얘가 이러이러한 착오를 수정할 줄 아는 친구구나. 그지? 그런 평가를 받았구나. 선생님이 쓰는 거니까. 그런 얘기가 있으면 나쁠 게 하나도 없다고. 내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시사점, 내가 배운 점, 그지? 배우고 느낀 점. 그런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게 교과목이잖아. 그지?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제 탐구할 때도 교과서에서 어떤 실마리를 풀려고 노력을 했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이렇게 연계가 돼서 확장된다는 걸 써주는 게 중요하다. 왜? 저런 거 없이 막 거창하고 막 어렵고 복잡하고 막 대학원 박사 수준의 논문을 갖다가 생기부에 적던 과거의 잘못된 관례들 때문에 이런 걸 하지 말자는 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거 소논문을 쓰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과목별 탐구 보고서 간단한 거 하는 건데 오히려 그렇게 소박하지만 진정성이 살아있고 고등학생 다움이 보이는 그런 거를 하는 거면 기왕이면 교과서에서 배우다가 확장된 탐구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뭔 소린지 이해 가지? 그게 생기부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근본적인 이유와도 합치되기 때문에 나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해. 다음에 그리고 발표하거나 자료를 만들 때는 상대방이 보는 거잖아.
나 혼자 떠들고 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수식이나 도표나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쓰는 게 보고서 작성할 때는 굉장히 유리하다. 다음에 이것도 중요해. 내가 여기 써놨지? 꼭 참고 자료, 레퍼런스 같은 거는 꼭 명시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논문 같으면 논문 제목, 초록이라 논문 제목, 그 다음에 그 논문 저자, 그리고 논문 발행된 뭐 학술지라든지 논문집이라든지 그런 저널 이름, 이 정도는 꼭 써줘야 돼. 그리고 인터넷에 블로그라든지 이런 전문 블로그 사이트에서 내가 뭘 보고 그걸 참조해서 했잖아. 그러면 블로그 주소나 최소한 블로그 주소에서 인용됐다고 이런 거는 꼭 써줘야 되는 거야. 이거를 너희만 할 때부터 많이 해줘야 돼. 함부로 베껴 쓰면 큰일 나는 건 알지. 그래서 이렇게 탐구 보고서를 쓰는데 탐구 보고서 밑에 그 보고서 중간중간 주석으로 넣거나 이게 무슨 논문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다 넣어도 된다. 아니면 논문처럼 뒤에다가 레퍼런스 해가지고 뒤에다 쭉 뭐 열 몇 개씩 넣기도 하고 그래. 근데 그거는 너희들 편한 대로 하되 빼먹지는 말아라 이 소리야.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